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천재도 2학년 1학기 제3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정확한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0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꺼려하는 문법 중에서도 또 발음과 표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어려워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좀 성실하게 공부를 해둔다고 하면 이 공부해둔 내용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두고두고 우려 먹을 수 있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어 문법이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국어 문법입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규칙이라는 거죠. 그 규칙은 질서가 있고 그리고 패턴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뭐죠? 벗어나는 예외적인 것들, 그 예외적인 것들만 기억해 두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되는 건 두 개예요. 뭐냐면 발음 그리고 표기,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왜 정확하게, 앞에 정확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 정확하게 발음해야 되고 표기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뭡니까? 국어의 목적인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함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의 우리 친구들, 두 친구의 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빛이 많은 곳에 둬야 되겠어. 이 친구는 뭘 말하는 거냐면 빛을 말한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 듣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한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왜 빛이 많은 곳에 두는데 이 빛, 우리 머리빛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발음을 잘못하게 되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먼저 배우게 될 이 발음, 앞에 생략돼 있네요. 뭐가요? 정확한. 이 정확한 발음은 결국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올바른 발음과 표기의 원칙을 밝혀놓은 우리말 규범은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고요. 올바로 발음하고 표기해야 하는 이유는 선생님 뭐 지금 여기에 말씀드렸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다. 이걸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우리말 규범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말 규범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발음과 관련된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표기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발음과 관련된 것은 뭐냐면 표준 발음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면 충분히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결국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표기와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규범, 우리나라에 있는 표기와 관련된 규범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글 맞춤법이 있습니다. 표준발음법 같은 경우는 7장 30장으로 30항, 죄송합니다. 7장 30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발음과 관련된 것을 좀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기와 관련된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131쪽입니다. 131쪽에는 뭐랄까 고백하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고백을 이제 받았는데,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썼냐면, 엊그제 내가 너 좋다고 고백했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답이 없니? 설마 내가 싫은 건 아니지? 라는 답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편지를 받았다. 그럼 선생님은, 바로 퇴짜를 놓을 겁니다. 네, 그렇게 퇴짜를 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 표기법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죠? 전혀 맞지 않아요. 선생님은 이 편지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냐? 선생님은 실망해요. 실망. 이거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의미를 따지기 위해서 이건 쉬운 문장이니까 조금 생각하면 파악은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만약에 올바로 표기했다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의미가 바로바로 읽는 이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워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표기도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우리 학습 활동을 통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죠. 먼저 단어의 표기의 원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발음을 바탕으로 표기 원리를 탐구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다음 단어들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자. 분류는 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창문, 칠판, 연필깎이, 가위, 책꽂이. 자,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것부터 써볼게요. 발음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창문, 칠판, 연필깎이, 가위, 책꽂이. 딱 보니까 발음하고 표기가 일치하는 것, 똑같다라는 거예요. 발음 쓰는 것도 똑같고 발음하는 것도 똑같은 거. 창문, 창문. 또 뭐가 있습니까? 칠판, 칠판 발음 똑같죠? 발음 기호는 쓰지 않을게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가위, 가위 똑같죠. 그러면 똑같지 않은 것, 발음하고 표기가 똑같지 않다. 일치하지 않는다. 연필깎이. 연필깎이 어떻게 발음합니까? 끼 이렇게 발음하죠. 발음 기호는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책꽂이. 책꽂이. 발음이 일치하지 않죠. 그러네요. 발음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게 있고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만 표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꽃이 매우 아름다워서 이거 닭꽃이 말하는 겁니까? 꽃만 보게 되고 꽃과 함께 있고 싶어. 이거를 표기법, 올바른 표기법에 맞춰서 써보면 꽃이 매우 아름다워서 이렇게 써야 되고요. 꽃이라고 써야 되고요. 꽃만은 꽃만이라고 써야 되고요. 꽃과는 꽃과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자,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의미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의미 파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하고 있어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게 꽃이는 이렇게, 꽃만은 이렇게, 꽃과는 이렇게 써줘야 표기를 해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133쪽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원리를 좀 정리해보자. 이거 중요한 활동이니까 별표를 하나 쳐드릴게요. 별표 하나 갑니다. 자,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단어에 뭐를 원래는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단어를 적을 때 표기하는 원리 첫 번째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자, 두 번째 단어의 뭐를 파악하기, 단어의 무엇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아까 무엇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소리나는 대로만 적으면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랬으니까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원래의 모습 또는 형태라고 할게요. 형태를 밝혀 적는다.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표준어를,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 첫 번째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태를 밝혀 적는다. 아, 결국은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도 있고,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2번 가볼게요. 4번이네요. 다음에서 잘못 표기한 단어를 찾고 단어의 표기 원리에 따라 바르게 고쳐보자. 표기 원리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이 표기 원리 첫 번째. 소리 나는 대로. 두 번째,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것. 이 두 가지. 자, 설거지를 하면 달걀말이 무료 제공, 입가심으로 먹기 좋은 빙수. 딱 보기에 어떻습니까? 정신도 놓고 갈 맛. 얼마나 맛있으면. 떡볶이가 매워도 맛있어요. 선생님도 떡볶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자, 먼저 잘못된 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설거지,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쓰는 친구들 많죠? 설거지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리고 먹기 좋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쓰면은, 알아보기가 어렵죠? 좋은이라고 바꿔놓고 하지. 정신도 놓고 이거는 놓고라고 바꿔줘야 되고, 떡볶이, 이 떡볶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볶이 이렇게 바꿔줘야지 올바른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쓰냐? 설거지는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좀 정리해 볼게요. 아까 1번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이 있고, 2번 형태를 밝혀서 적는 방법이 있다. 우리 표기법.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설거지가 있죠? 그렇죠?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은 지금 달걀말이, 여기 달걀말이도 있고,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은 여기 놓고, 떡볶이, 이런 것들. 다 이런 거, 달걀말이, 놓고, 좋은, 떡볶이, 이런 것도 형태를 밝혀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밑에 보시면, 우리말을 표기할 때, 원칙, 두 가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 그리고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거.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이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건, 지금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표기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두 번째,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방법.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은 뭡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은요, 소리 나는 대로 적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형태를 밝혀 적는 건 왜 그러냐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단어 발음. 이제 표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표기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발음에 대해서 좀 이제 배워보는 시간. 발음의 원리를 좀 이해해 보자. 발음의 원리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들 잠깐 멈춰 두시고, 선생님 수업 듣기 전에 요거 한번 먼저 학습 활동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 활동을 하시고 나서 수업을 들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제 다 풀어보셨죠? 멈춰놓고 풀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안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 디귿 받침의 낫, 그것은 낫.
길게 발음해야 되니까 점을 찍어드릴게요. 장음이다라는 거예요. 길게 발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시옷의 낫은 똑같이 디귿으로 써주면 발음이 나고요. 또 치읓의 낫은 또 똑같이 디귿이네요. 삽은 비읍 발음해 보니까요. 감은 그대로 감, 달은 그대로 달, 강은 그대로 강, 낮은 디귿의 낮, 히읗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읗, 이것도 디귿으로 발음이 나네요. 낮다, 이것도 디귿. 부엌했고요. 낮게, 이것도 낮, 장음이 들어가고, 깨, 그리고 숲, 비읍으로 발음이 난다는 거 맞습니다. 일정한 규칙이 좀 있는 것 같죠? 자음이 총 몇 개예요? 19개거든요. 19개인데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16개밖에 안 돼요. 왜냐면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못 쓰는 건 이거잖아요.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이건 받침으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3개가 빠져서 자음 19개 중에서 16개만 받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음이 같은 것끼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박하고 부엌하고, 박, 부엌이 있었고, 니은은 뭐가 있었어요? 안이 있었고, 디귿이 좀 많았죠. 디귿, 낫, 시옷이 있었고, 또 지읒 받침이 있었고, 또 치읒 받침이 있었고, 티읒 받침이 있었고, 그리고 히읗, 아이고 잘못 썼네요. 히읗 받침이 있었죠 또. 그리고 쌍시옷, 이런 것들이 다 디귿으로 발음이 났다라는 거. 리을이 있었죠? 달 있었고요. 그리고 미음이 있었고요. 감이 있었고요. 비읍은 2개였었네요. 삽하고 숲, 이응은 강. 자,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발음할 때 19개 중에 받침으로 표기할 수 있는 건 16개가 있지만 16개 중에서 발음을 할 때에는 뭐로만 발음이 납니까? 지금 요 밑줄 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몇 개입니까? 총 7개요. 그러니까 이것은 받침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끝소리. 음절의 끝소리. 음절의 끝소리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낮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첫 소리는 니은이고 가운데 소리는 모음이고요. 끝소리는 시옷인 거예요. 이게 음절의 끝소리라는 거예요. 이 음절의 끝소리에 발음하는 규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말하면 돼요. 중요해요. 지금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어요. 받침절 6개 중에서 무조건 몇 개로만 발음이 난다? 7개. 뭐로? 가, 느, 다, 란, 물방울로만 발음이 난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예, 요거 잘 보세요. 여기에는요, 선생님 지금 색깔 칠하는 자음만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가의 기역, 느의 니은, 다의 디귿, 란의 리을, 물의 미음, 방의 비읍, 울의 이응.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밑줄 쳐드린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것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가나다란 물방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7개로만 발음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되는 건 뭐예요? 어려운 거 뭐 있어요? 지금 보시면 기역에서 기역과 쌍기역과 키읔은 무조건 기역으로, 기역의 친구들이죠? 니은은 하나니까 상관없고, 리을도 상관없고, 미음, 이응도 상관없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디귿은 디귿, 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 그리고 쌍시옷. 이것은 다 뭐로 발음이 난다? 디귿으로 발음이 난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인접해 있는 소리. 여러분들 자음 분류표가 있어요. 자음을 분류해 놓은 표 기억나시죠?
그 자음 분류표에 보시면 혀 끝 소리하고 센 입천장 소리에서 나는 자음들을 다 지금 디귿으로 발음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읍을 보시면 삽하고 숲, 여기 보시면요, 삽하고 숲은 비읍으로 발음이 난다. 여기서 대표음을 기역으로 했고 디귿으로 했고 비읍으로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로만 소리 난다고요? 가느다란 물방울 7개로만 소리가 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외우기 쉽죠? 요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별표, 아이고 별표 2개 쳐드릴게요. 아이고 여기 뜨실게요. 별표 2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 지금 방금 했잖아요. 가느다란 물방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혀끝 소리하고 센 입 천장 소리의 대표음은 뭐라? 디귿이다. 지금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이 음절의 끝에서 어떻게 발음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배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 수업을 해보니까 지금 이 단어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 이 단어는 1시간으로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나눠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빠르면 3차 시로 끝나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 4차 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